자, 우리 교재 264페이지 맨 마지막에 왔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거죠. 방금 했던 비경제적인 것 중에서 우리 방금 사실 여러분들이 공무원에서 우리 사기 관리에서 공무원 되고 싶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그죠? 신문 보장은 사실 중요한 건데 정치 중립은 조금 완화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방금 고충 처리 이런 거 쭉 했는데 별로 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는 거는 공무원이 지켜야 될 행동 규범들이 있죠, 그죠? 이걸 어기면 뭐 해요? 징계하죠, 그죠? 징계 종류는 견감, 정강해파라고 해서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징계의 종류를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게 진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징계에 불복하는 것은 무슨 심사? 오늘 몇 번 강조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어디 있다? 인사혁신처에 있다. 요게 시험에 여기서부터 요 2개가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고요. 자, 갑니다. 경제적인 보상이 있는데 이게 직접 주는 게 있고요. 간접적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직접적인 거는 여러분 딱 정확한 날짜에 전액 현금으로 주는 거고, 간접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이 휴가를 가는데 정부가 공무원이면 콘도 이용권 그냥 가서 무료로 이용하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경제적으로 보탬이 된 건데 어떻게요? 보조해 주는 거죠. 간접적인 거. 자, 직접적인 거 우리가 보수. 다시 뭐라고요? 보수. 다시 뭐라고요? 경제적이며 직접 보상이 중요합니다. 보수라 그러고, 자, 보수는 수체형. 다시 뭐라고요? 수체형. 다시 보수 관리는 보수 수준하고 보수 체계하고 보수 형태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수체형. 다시 뭐라고? 수체형입니다. 보수 수준은 전체 공무원. 다시 뭐라고요? 레벨. 전체 공무원들의 보수와의 총액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대비해서 약 85%. 다시 뭐라고요? 민간 기업 대비해서 약 85%다. 그래서 보수의 기본 원칙하고 보수 결정 요인, 이게 대외적 비교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금 했겠죠, 그죠? 대외적 비교성, 민간 기업 대비 얼마라고요? 85%라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제 5대 재벌 대비해서는 70%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갑니다. 보수 체계는 개별 공무원의 보수 구성에 관합니다. 다시 뭐라고? 보수 구성. 자, 갑니다. 요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다시 봉급하고 수당. 다시 뭐라고요? 봉급과 수당. 다시 뭐라고요? 다시 보상, 보수, 봉급은 완전 다른 개념입니다. 알았죠? 보수는 뭐와 뭘 합친 거라고요? 봉급과 수당. 바로 봉급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던 모든 공무원은 똑같이 주는 거 무슨 거? 기본급이고, 요거는 뭐는 거? 부가급이에요. 다시 뭐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공무원의 봉급은 기본급과 부가급을 합친 거다. OX? X죠. 보수는 기본급과 부가급을 합친 거죠.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보수하고 봉급이란 단어를 바꿔서 많이 내요. 알았죠? 기본급. 자, 공무원의 기본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생활보장적 성격하고 노동 대가의 원칙. 그래서 연생이 무능한 성격, 연생 무능성. 다시 뭐라고요? 연생이 무능한 성격.
연생문흥수입니다. 연공급이 있고 생활급이 있고 직무급이 있고 직능급이 있고 성과급이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는 기억 안 하더라도 자, 참하니까 뭐라고요? 보수는 뭐와 뭘 더한 거? 공급과 수당. 공급은 보수와 수당을 더한 게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보수는 공급과 수당. 공급은 기본급입니다. 보수가 기본급이다. X. 공급이 기본급이다. 요거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게 이겁니다. 직업 형태. 직업 방식이에요. 시험에 안 나오죠. 그죠? 갑시다. 고정급. 여러분, 뭐, 분당 보수 주는 거 없죠? 시간당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시급. 하루 당위는 1급이라 안 그러고 보통 1당이라도 그래요. 1당. 자, 하루 단위, 한 달 단위는 월급. 1년 단위는 연봉. 그렇습니다. 연봉. 그죠?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그죠? 논리가 없지. 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뭐로 줘요? 월급으로 주죠. 월급. 자, 근데 어떤 성과나 어떤 실적이 나서주는 급은 무슨 급? 성과급과 실적급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성과급과 실적급인데, 자, 갑니다. 잘 보세요. 성과를 1년 단위로 성과를 측정하면 성과를 연봉으로 주니까 무슨 연봉? 성과 연봉이겠죠. 됐습니다. 성과 연봉입니다. 아, 성과 연봉은 성과를 어느 단위로? 1년 단위로. 성과 상여금이 있습니다. 상여금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보너스. 보너스. 상여금은 영어로 뭐라고요? 보너스입니다. 그죠? 성과 상여금은 1년에 2번 줘요. 언제 주겠어요? 상반기, 하반기니까 6월 31일, 12월 31일이죠. 이거 우리가 어디서 봤던 거 똑같아요, 아까? 자, 1년에 성과 평가 한 번 합니다. 성과 계약 평가죠. 1년에 2번 평가합니다. 근무 성적 평가죠. 자, 갑니다. 여기서 다시 할게요. 보정급, 적 연봉이 있어요. 대통령. 정무직은 성과를 측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요번 연봉이 2억 5천이잖아요. 그럼 딱 2억 5천 주고 끝이야. 더 주도 덜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아까 공단은 직무 성과 계약제를 체결하니까 무슨 연봉? 직무 성과급적 연봉. 근데 4급은 고공단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연봉? 성과급적 연봉. 이건 어찌됐든 간에 미지급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라고 아까 했던 거 기억나죠? 됐습니다. 성과 상여금은 몇 급이야? 5급 이하입니다. 5급 이하. 근데 2016년부터 5급도 여기에 들어가 버려서 지금은 몇 급이야? 6급이야. 다시 몇 급이야? 6급이야. 다시 성과급은 무슨 급이라 그래요? 실적급이라 그러고 아까 말했던 인센티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해 주는 거는 이렇게 3개가 있고 상반기, 하반기 계산한 거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또 하나 빠진 게 뭐냐 하면 이 보수 중에서 거치 보수, 유보된 보수. 거치란 말은 여러분 그 1억을 빌렸어요. 3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준아. 그렇죠. 3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3년 동안은 그게 옛날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을 살 수 있었던 마법이 그죠. 엄마 그 나이에 5억을 어떻게 대출해가지고 갚았어? 안 갚았는데 어때요? 3년 지나면 다른 데로 이사 가잖아. 그럼 집을 팔고 이사를 가고 또 거기 사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죠? 거치, 뭐하고? 유보된 거. 공무원의 보수, 여기 봉급 중에서 일정 부분은 유보를 합니다. 9%. 다시 몇 프로? 9%. 자, 그럼 잡으세요. 그냥 100만 원으로 단순 가정해 봅시다. 얼마? 9만 원에 정부가 얼마?
9만 원을 내가지고 공무원 뭘 해요? 연금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파면을 해도 이 9만 원은 어찌됐든 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다 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이 그 달에 일했던 월급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살인하고 별로 상관없는 얘기죠. 그 사람이 엄청 잘못해가지고 파면을 해도 이 9만 원은 그 사람이 일해서 낸 돈이잖아. 유보된 보수죠. 이거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파면을 해도 연금의 50%까지 최대 몇 프로? 50%까지밖에 박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금인데 2016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는데 그 내용이 또 중요합니다. 그죠? 요거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본문의 내용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보수입니다. 개념에서 끝에 직접 동그라미 금전적 위에다가 경제적이라 쓰세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 금전적 보상입니다. 특징은 넘어갈게요. 자, 수준. 방금 1번.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 전체 공무원의 보수 총액을 결정할 때는 대외적 비교. 민간 부분 밑줄. 대내적 상대성. 상하 관계. 그죠? 9급하고 8급하고 보수가 차이가 안 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대외적 비교성을 더 강조합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국가공무법 46조 보수 넘어가고요. 자, 표준 생계비 생, 물가 수준, 민간 부분 균형. 민간 부분 밑에다가 대외 비교라 쓰세요. 우리나라도 법에 공무원 보수 총액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해라? 그렇죠. 민간 부분만이 아닙니다. 자식. 그러나 저는 그 외웠어요. 민간 생물. 다시 뭐라고요? 민간 생물. 맞죠? 민간 부분의 민간 생. 무슨 생계비? 표준 생계비. 최저 생계비 아니야.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공무원 보수 결정 요인은 경제 요인은 상한선이죠. 그죠? 담세력. 정부하면 정부가 걷어들이는 거 이상으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하한선은 인간다운 생활, 사회윤 요인, 정책 부가요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자, 보수 체계의 채착. 자, 갑니다. 보수란 봉급, 수당, 동그라미. 보수는 뭐와 뭐 더한 거? 봉급과 수당을 더한 거. 자, 봉급은 동그라미. 맨 끝에 기본급여 밑줄. 수당은 부가급여입니다. 알았죠? 이것만 기억하면 돼. 봉급은 기본급이고 수당은 부가급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안 찾았네. 찾을게. 25년 국가 구급 얼마인지 알아요? 209만 원, 200원이네. 200원. 내년엔 좀 더 오르겠지. 그지? 어? 와, 뭐, 벌써, 그래. 이렇게 고민하면 돼. 벌써 합격한 것처럼 행동하면 된단 말이야. 그지? 됐습니다. 생보 노대로 갑시다. 보수 형태, 개인, 성과 연봉, 고정급적 연봉 위에다가 정무직 쓰시고, 직무 성과급적 연봉은 대문자로 SES, 성과급적 연봉은 4급, 5급도 가능합니다. 6급 이하는 무슨 급? 성과 상여급입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시죠. 자, 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수 체계의 채착. 보수 구성이죠. 보수 구성. 봉급과 수당으로 나눈다 그랬죠? 다시 뭐라고? 보수는 뭐와 뭘 나눈다?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나눕니다. 연공급은 계급제 동그라미. 계급제에서는 연공급을 중요하고요. 생활급은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 중요시합니다. 맞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보수. 자, 직무급은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이꼴 잡, 이꼴 페이 밑줄. 직위분류제에서 강조합니다. 직위분류제에서 강조한다 밑줄, 이꼴 잡, 이꼴 페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4번에 있죠. 고공단의 가등급, 가나등급은 정확하게 직무 등급이죠. 그죠?
직무 자체의 가치에 따라서 주는 거니까 직무 등급입니다. 직능급은 직무 수행 능력에 주는 겁니다. 이 놈만 보시면 되겠고, 성과급은 넘어갑시다. 다음 7번. 자, 밑에 성과 상여 연봉 동그라미. 성과 상여금 됐죠? 이해했죠? 성과를 1년 단위로 계산하면 연봉이라 그랬죠. 그죠?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상여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정급적 연봉은 정무직이고, 재밌는 거는 업선 별표. 고정급적 연봉제는 말은 연봉제인데 성과급이 아니죠. 그죠? 그냥 한번 딱 정해진 거 주고 마는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에 고공단 SES는 직무 성과급적 연봉. 왜냐하면 직무급이 있기 때문이죠. 미지급 몇 프로? 10%. 성과급적 연봉은 과장급이라 되어 있는데 4급 쓰시고, 과장급은 몇 급이요? 4급에 5급도 여기 포함됩니다. 별표. 이것도 미지급 10%. 성과 상여금은 미지급 10%. 이해했죠? 직업 기준은 성과 계약 평가와 직무 근무 성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총액임금비로 넘어가고요. 자, 266페이지에 10번 연금입니다. 연금. 우리나라는 기금제입니다. 알았죠? 기금제. 미리 적립 밑줄 운용 수익을 통해서 지불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여제조 9대 9.9% 해서 장점 보시면 미래 노동력 상실률 대비 적립했기 때문에 평균 평생 동안 평준할 수 있고 아무래도 연금 수급이 안정적이죠.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은 캐시 비용과 운영 비용이죠.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운영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 주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쓰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는 연금 가치가 하락합니다. 됐습니다.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비기금제는 여러분 매년 예산으로 조달해서 주는데 이거는 뭐 캐시 비용도 좋고 시역 적은데 단점 뭡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어요. 비기금제는 IMF가 터졌잖아요. 우리나라 예산이 없잖아. 그럼 그 해는 공무원 연금 안 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한국 공무원 연금입니다. 우리나라는 동그라미 2번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제도의 혼합적 성격입니다. 뭐 노령, 질병, 부상, 퇴직, 사망으로 인한 본인 또는 유가족에게 지급합니다. 자, 우리는 은혜설이 아니라 거치보수. 무슨 보수? 후불보수입니다. 은혜설은 여러분 머슴한테 세경 주듯이 하는 거예요. 영국은 그래서 영국은 뭐요? 은혜설이니까 영국은 여러분 기여제가 아니에요. 그 대신에 단점이 뭐겠어요? 내 권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권리가 아니니까 요번에 정부가 좀 재정이 안 좋으면 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연금을 많이 못 받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국은 연금기금 별표. 특별액이 아니에요. 연금기금입니다. 공무원 연금기금이에요. 됐습니다. 대상자. 국가공무원 체크, 지방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도 적용돼요. 알았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도 되고 청원산림보호직원도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이제 정부직. 군인은 왜 안 되냐면 군인연금이 따로 있어. 알았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이런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안 되죠. 됐습니다. 군인 안 됩니다. 군인 알았죠? 됐습니다. 자, 밑에 2015년 연금개혁 몇 년도부터 적용된다? 2016년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20년에서 10년. 여러분들이 이제 10년 이상만 근무하면 공무원 연금 받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 65세니까 25세 공무원에서 35세 그만둬가지고 하면 30년 기다려야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됐습니다. 연계시 65세 밑줄. 3번 맨 끝에 평균 기준 소득 월액. 옛날에는 퇴직 전이었는데 평균 기준 소득 월액입니다. 자, 165로 하향 밑줄. 옛날에는 그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의 180%까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160%로 깎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7에서 9. 기여율은 7에서 9. 그 다음에 지급률은 1.9에서 1.7.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걸로 바뀌었죠. 그죠? 됐습니다. 36년 밑줄 7번도 재밌죠. 그 유명한 우리 사례 아니에요. 그죠? 분할연금. 다시 뭐라고요? 분할연금입니다. 이게 이제 그 대신에 공무원님 분하고 결혼하고 5년 이상 살아야 돼. 알았죠? 5년 이상. 선량하지 않아도 뭔지 알죠? 죄준 않아? 오케이, 됐어. 퇴직 수당도 있습니다. 39%.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 시 정부가 전액 지급하는 수당도 39%대. 퇴직 수당이 있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족연금의 지급률이 떨어졌다는 거고, 그다음에 비공무상 장애연금이 도입됐다는 거, 이것도 상당히 좋은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일하다가 다친 거는 공무상 장애니까 연금공단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다가 다치는 거는, 그거는 공무상 장애가 안 봐주거든. 근데 여러분, 출근하다가 다치는 거는 출근 시간으로 봐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 장애? 비공무상 장애. 그죠? 비공무상 장애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줬다는 거 좀 넘어갑시다. 퇴직이 나와 있습니다. 강제퇴직은 당연퇴직입니다. 의사표시 불필요 미출작. 대부분 결격 사유와 동일이라 쓰세요. 대부분 결격 사유와 동일이라 쓰시죠. 아까 봤죠? 결격 사유 같은데 선고유예만 다르다고 얘기했고요. 직권면직은 공무원 의사와 무관하게 해고죠, 해고. 징계는 해임 파면. 해임은 몇 년? 3년, 파면은 5년. 임의퇴직입니다. 의원면직, 명예퇴직. 차이는 둘 다 내가 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대상으로 하니까 명예퇴직 수당을 줍니다, 그죠? 넘어갑시다.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둘 다 징계가 아니에요. 알았죠? 둘 다 징계가 아닙니다. 됐습니다. 직위해제는 3개월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 보수삭감 있습니다. 쓰세요. 보수삭감 있음 쓰시고. 보수삭감 있어요. 그래서 직위해제에 관해서 좀 말이 많습니다. 그죠? 직위해제는 보수삭감이 있습니다. 자, 직위해제 사유 1, 2, 3, 4번 별표 치시고,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아까 했죠? 고공단에서 여러분, 금평 최하위 총 2번, 후보직 1년 반띵 하는 경우에 직위해제 시킨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중징계 동그라미. 병징계 아니에요. 징계도 아니고, 경징계도 아니고, 무슨 징계? 중징계 됐습니다. 좀 나쁘게 생각하면 여러분, 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자가 계속 나와서 일하면 예산 훔쳐가지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위해제를 해서 일을 안 시켜. 대기명령 시키는 거죠. 형사 기소 동그라미. 됐습니다. 구속 아니에요. 민사 아니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좀 나쁘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있고. 비위행위. 징계부과금의 부과 대상이거나 성폭력, 성매매.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시키는. 이게 이제 바람피다가 이제 걸리면 어떡해요? 직위해제 당할 때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경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직권면직은 직위해제 1번하고 직권면직 1번 연결돼요. 직무수행 능력 부족, 실적 불량으로 직위해된 자가 개선을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이제 무슨 명직한다? 직권면직합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는 1번만 1번, 직권면직 1번 연결돼요. 2번, 3번, 4번의 직위해제는 1번으로 연결 안 됩니다. 알았죠? 전직시험 3회. 자, 폐직, 감원. 폐직되거나 감원된 경우. 이런 경우도 직권면직해요. 알았죠? 잘 안 하지만. 4번, 휴직 만료됐는데 안 다뤄. 상식적으로 이해되죠? 5번은 병역 도망다닌 놈이죠. 그죠? 6번은 자격증 소멸된 경우. 직권면직하고 직위해제는 뭐가 아니다? 징계가 아니다는 거. 자, 근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선택은 무슨 타임? 파트타임이죠. 파트타임.
40시간보다 짧게, 아까 했잖아. 15시간 몇 시간? 35시간. 아까 여러분들 그 끝에 글을 쓸 수 있는지 모르겠네. 그죠? 오늘 공부했는데, 자, 갑니다. 정규직이면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인데,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도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시간 선택, 채용 공무원하고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 준비하고 있어요. 보시면 되겠고. 자, 시차 출퇴근은 하루 쓰시고 1일. 출퇴근 시간만 자유로하는 거고. 근무 시간 선택형은 이거 잘 안 합니다. 지박 근무는 3.5 근무. 자, 월, 화, 수 몇 시간? 12시간. 그러면 목요일은 몇 시간만 하면 돼요? 4시간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3.5 근무 맞죠? 집중 근무입니다. 왜? 그럼 선생님 이거 안 돼요? 이거 여러분 20시간에서 이틀만 월 하면 우리나라에는 법에는 초과 근무는 4시간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8시간 하고 4시간 다음에 몇 시간이에요? 12시간이죠. 이것도 12시간, 이것도 12시간. 36시간이죠. 목요일 날 9시부터 1시까지 하면 이거는 주 단위죠. 집중 근무 왜 압축 근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집중 근무, 압축 근무 또는 나는 3.5 근무가 더 잘 느낌이 오죠? 3.5 근무. 재량 근무는 출퇴근 의무가 없이 프로젝트 수행, 특정 과제 완수라고 써보세요. 특정 과제 완수. 주 40시간으로 인정해, 간주해준다 그래서 간주 근무라고는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잘 안 씁니다. 요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생각해요, 여러분. 영업직 자동차 판매직 공무원, 판매직 직원한테는 맨날 9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해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너 한 달에 차 2대만 팔면 너 출퇴근 다 해준 걸로 해줄게. 왜냐하면 그러면 영업하려고 새벽에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밤늦게 한잔 마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출퇴근 의무를 면제해줘요. 뭘 완수하면?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출퇴근 시간을 면제해주는 게 무슨 근무제? 재량 근무제입니다. 집에서 하면 재택근무고 스마트워크 센터에 가서 하면 무슨 근무예요? 스마트워크 근무입니다. 다시 무슨 근무? 스마트워크 근무 됐습니다. 시간 선택 근무는 이제 15시간에서 30시간. 35시간 바꿔주세요. 35시간 고맙습니다. 35시간. 자, 다음에 공무원 노조입니다. 좀 외울 게 좀 많습니다. 그죠? 공무원 노조. 노조를, 자, 순기능, 적극설, 찬성론. 보수를 받는 근로자다. 노동상권 당연하다. 특별 권력 관계는 요즘에 없다. 노동자들의 의사표시. 미국은 단결권은 호랩법이고 케네디 행정명령으로 단체 교섭이 인정됐다는 것. 넘어갑시다. 밑에 13번만 시험 나옵니다. 13번. 자, 갑니다. 공무원 노조 조직률이 88%입니다. 엄청 많죠. 그죠? 여러분도 아마 가면 노조에 가입하는 게 훨씬 좋을 겁니다. 그죠? 좋고 또. 자, 갑니다. 최소 단위는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행정부, 특별시. 알았죠? 이거 안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기획, 재정부, 노조. 이런 거 안 돼요. 법적 단위가 아니라고요. 기본적으로, 기본 단위가 뭐라고요? 행정부.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강력한 노조가 전국 공무원 노조잖아요. 그죠? 그 밑에 요게 법으로 인정되는 단위고 그 밑에 아마 지부를 기획재정부 노조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요거는 법적 단위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계양구 노조 어떤 구에 살아? 연수구 노조, 부평구 노조, 서구, 중구, 미출구 노조는 돼. 왜 있잖아. 그렇죠?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시, 시군구 알았죠? 자치구 이해했죠? 됐습니다. 예, 복수노조 가능합니다. 복수노조 가능 동그라미. 고노부 장관, 드디어 나왔네요. 행정에서 여러분 고노부 장관이 딱 2번 나온다 그랬죠? 사회적 기업 누가 관리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 노조 설립 신고는 누구한테 한다? 고용 노동부 장관. 자, 직장 협의회와 공무원 노조 동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협의회는 노사 간담회 같은 거요.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알았죠?
노조는 구속력이 있어요. 자, 가입. 직급 제한 철폐 별표. 옛날에는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직급 제한이 없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그라미 4번 옆에 천천히 갑시다. 외교, 소방 동그라미, 교육행정. 교사는 당연히 전국 교직원 노조 인정되죠, 그죠? 이제는 안 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뭐요? 경찰, 군인. 경찰, 군인 빼고는 노조가 다 인정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노조는 현재 근로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퇴직 공무원도 가능해요. 가입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고요. 퇴직 공무원도 가입 가능하다. 동그라미 4번 근처에다 써주시고 퇴직 공무원 가입 가능. 퇴직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하다. 자, 별정직도 가입 가능하고요. 임기제 공무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뭐만 이제 안 돼요? 경찰, 군인 두 종류 빼고는 다 됩니다. 그죠? 됐습니다. 군무원, 내 느낌에 군무원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 군무원 군대라서 군무원 안 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됐습니다. 가입할 수 없는 동그라미.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 그러니까 이거에 걸려서 여러분 동사무소 동장님은요 출근해서 다른 공무원들 지휘감독하죠. 그 사람은 5급이거든. 가입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면 이 사람이 8급이라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됐습니다. 그다음 인사보수 업무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노동관계 조정하는 업무 하는 사람도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교정직도 안 되네. 그죠? 경찰, 군인, 군무 그 옆에 경찰 나와있지 맨 끝에 군인, 군무원 써세요. 경찰, 군인, 군무원, 교정직 공무원은 노조가 없습니다. 임용권자의 허가 전임자는 뭐냐면요. 여러분 아침 9시에 이거 해봐 이거. 여러분 노조 전임자는 아침 9시 출근하잖아. 그러면 노조 사무실에 가서 노조 업무만 하는 사람이야. 노조 전임자는 누구의 허가? 임용권자의 허가. 무급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이 더 많이 받아. 왜? 노조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원천 징수를 하거든요. 여러분 노조 가입비를 한 달에 10,000원, 20,000원 떼잖아요. 그러면 똑수가 많으면 노조 조합비가 엄청 많이 쌓여있죠. 그럼 전임자한테 거기서 돈을 주는데 적당히 많이 줍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자기는 이런 사람 있잖아. 노조 일만 계속하면 또 그 업무도 잘 모르고 그러면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좀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것. 자, 노조 전임자는 아닌데 내가 평소 일하다가 오늘 오전에만 일하고 오후에는 노조 업무를 하고 싶은 그런 시간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바로 체크오프 제도입니다. 체크오프. 근무시간 면제 제도 밑줄 23년 12월부터 시행되는데 급여를 받으면서 일정 기간 노조, 그러니까 전임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도 하면서 노조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근무 시간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체크오프, 근무시간 면제 제도입니다. 단체교섭안 인사혁신처장 별표. 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자, 부평구 노조는 누구? 부평구청장. 인천시 노조는 누구? 인천시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정책 결정, 임용권 행사는 교섭이 아니에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인천시에서 노조가 무슨 국장 파면하라. 이런 거는 단체 교섭의 대상이 안 돼요. 요번에 우리 휴가 며칠 더 보내줘. 뭐 이런 거는 단체 교섭이 돼요. 알았죠? 됐습니다. 근데 2번 단체 교섭이 효력은 없습니다. 성실히 이행할 의무. 밑줄 효력은 인정되지 않아요. 이게 참 단점이죠. 그죠? 분쟁 해결은 중앙노동위원회 밑줄 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것도 가끔 나왔습니다. 조정한 쌍방 또는 일방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30일 이내에 조정 완료. 여기까지 깊게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런 거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정치활동이나 태업, 일체의 쟁의 행위는 안 되죠. 단체 교섭까지는 인정되는데, 단체 행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직장협의회는 노조 협의체입니다. 노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게 노조가 왜 무서워요, 여러분? 노조가. 여러분들 이게 잘 모르시지만, 잘 들으세요? 노조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이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청구했는데 사장님이 왜 사장님들 노조를 만들면 싫어할까요? 단체 교섭 안 해주면 되지. 그거 안 해주면 법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단체 직장 협의회에서 좀 협의합시다. 간담회 좀 합시다. 그러면 안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는 직장 협의회가 있었는데 지금 있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게 2번이 중요합니다. 직장 협의회와 공무원 노조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노조는 복수 노조가 가능하지만 직장 협의회는 한 기관에 몇 개만 둘 수 있다?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만 둘 수 있습니다. 재밌는 건 4번이죠. 경찰은 당연히 뭐밖에 안 돼요? 직장 협의회밖에 안 되겠죠. 노조는 없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둘 다 다른 데는 노조와 직장 협의회 다 가입할 수 있다. 다 가입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징계입니다. 징계. 자, 중앙 징계는 국무총리, 고공단은 당연히 5급 이상이죠. 그죠? 그냥 5급 이상이라고 할게요. 5급 이상. 민간위원은 8분의 5. 다시 뭐라고? 8분의 5 별표. 8분의 5. 왜 8분의 5냐 하면 여러분 자 8명 중에 정부위원이 4명이고 민간위원 4명이고 팽팽하게 대립하면 가반이 안 나오죠. 그 민간위원이 몇 명으로? 5명으로 해줘야 약간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시죠. 8분의 5. 그럼 밑에 보통 징계위원회는 6명 중에 몇 명이 민간위원회야지 좀 더 대표성이나 공정성이 있어요. 6분의 4. 다시 외웁시다. 8분의 5, 6분의 4. 시작. 8분의 5, 6분의 4.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8분의 5, 6분의 4. 자, 위에 다시 올라가서 중앙징계위원회는 B. 명수는 필요 없고요. 민간위원이 몇 분의 몇? 2분의 1 됐습니다. 민간위원이 몇 분의 몇? 2분의 1. 자, 회의는 됐습니다. 8명으로 구성합니다. 근데 민간위원이 몇 명이어야 된다고요? 5명 이상 해야 되죠. 민간위원회 5명 이상. 6분의 4 됐습니다. 징계 밑에 칸에 이래 쭉쭉쭉쭉 남아있고요. 1번, 2번은 필요 없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별표. 자,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자, 5명 이상 출석에 과반. 다시 뭐라고? 5명 이상 출석에 과반으로 합니다. 과반. 맞죠? 자, 과반이 못할 때는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유리한 거. 불유불. 시작. 불유불. 시작. 불유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유리한 걸로 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동그라미 5번도 재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제 공무원 징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경찰이 전화해가지고 그 사람 지금 우리가 수사 중입니다. 라고 하면 정부가 이러면서 징계를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재밌는 거는 감사원이 지금 감사 중이라고 전화하면 바로 징계 중지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 통보한 경우는 진행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죠. 6번에 보면 검찰, 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뭐 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아니할 수 있다. 요거 감사원은 안 된다. 이거만 기억하면 다르죠? 감사원이 전화하면 조사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징계를 이건 당연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감사원이 조사해가지고 비위가 더 많아지면 징계를 더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이거 아니라 그러면 더 적게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넘어가시죠. 징계는 맨 밑에부터 견책, 견, 감봉, 감, 정직의 정, 강등의 강, 해임의 해, 파면의 파, 견감, 정강, 해파, 시작. 견감, 정강, 해파, 견감, 정강, 해파입니다. 견책부터 한번 봅시다. 그냥 가벼운 꾸지점. 알았죠? 인사기록에 납습니다. 경고 옆에 쓰시고, CF 경고는 징계 아니에요. 불문 경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고 이런 거 징계 아닙니다. 또 뭐도 징계 아니에요? 직위해제 징계 아니죠. 직권면직 징계 아닙니다. 여러분 견책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던 그 말을 놓는 거야. 견책을 받으면 뭐 써요? 심할서, 반성문 이런 거 쓰지. 심할서, 반성문. 감봉은 1, 3개월 이하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12개월간 승급 제한입니다. 12개월 됐습니다. 견책은 6개월간 승진이 제한되죠. 자, 정직은 보유하거나 1개월, 3개월 이상의 직무 종사 못합니다. 보수 전액 삭감 별표. 자, 18개월간 승진 임용이 제한되고요.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내립니다. 이건 3개월 동안 직무무사. 그러니까 정직은 1개월 정직, 2개월 정직, 3개월 정직 있을 수 있죠. 그죠? 근데 강등은 무조건 몇 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일 못하고 한 계급 아래로 내려가고 보수 전액 삭감에 18개월. 자, 옆에다 쓰세요. 강이면 뭐라고요? 자발적이라 써요. 강이면 자발적 이동이죠. 한 계급 아래로 자발적으로 이동하는 거는 강임이 되겠습니다. 자, 해임. 공무원 관계가 종결되는 거죠. 3년간 미출.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에 제한이 없는데 금품 항응 공급 유용. 쉽게 말하면 아시겠죠? 그냥 돈과 관련된 사유로 해임을 되면 5년 동그라미. 5년 이상이면 4분의 1. 5년 미만이면 8분의 1. 알았죠? 위에 가보시죠. 하면은 재직기간 5년 미만이면 4분의 1. 5년 이상이면 2분의 1. 이거 가장 많이 뺏는 거죠. 그죠? 몇 년간? 5년간. 5년간. 다시 5년간. 뭐라고요? 5년간. 요거는 잘 봐야 되겠습니다. 밑에 징계시효 별표. 징계시효 됐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징계시효. 원칙적으로 몇 년? 3년. 재산상 2등은 몇 년? 5년. 성은 몇 년? 10년. 알았죠? 일반적으로 몇 년? 3년인데 돈과 관련된 거는 5년이고 성은 몇 년? 10년입니다. 10년. 됐습니다. 요거는 문제풀이로 한 번만 해봅시다. 자, 갑니다. 자, 불유. 다시 말하고, 불유. 됐습니다. 불유. 됐습니다. 아, 분류불이죠.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분류불이죠. 불.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리한, 분류유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갑니다. 자, 해임, 정직, 강등, 정직, 견책.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7명 출석했어요. 알았죠? 중앙 징계 8명 됐습니다. 7명, 8명 감봉이 됐습니다. 감봉 이게 됐습니다. 순서대로 합시다. 그냥 맞죠? 자, 그러면 어느 한쪽도 지금 가반이 아니죠? 그럼 이건
뭘로 징계가 결정돼요? 자, 갑니다. 이 사람한테 지금 가장 불리한 건 뭐예요? 화면이죠. 불리한 의견에 그 다음에 유리한 의견을 더했죠. 유리한 의견이 더했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뭐야? 그럼 2가 됐었는데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거 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되는 거죠. 다시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그 사람한테 뭐 한 거? 유리한 거. 유. 그러면 8명 중에 과반이 몇 명이에요? 5명이 되죠. 그럼 여기 2가 되고 3이 되고 그럼 여기 5가 됐으니까 뭐로 결정돼요? 정지. 풀 수 있겠어요? 요거 시험 2번 나왔어요. 그죠? 여기 문제집 보면 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유. 다시 말하고 불리한, 자, 다시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했으니까 2가 됐죠. 요 중에 뭐가 더 유리해요? 해임이 유리하죠. 그럼 여기 2가 됐자, 그죠? 그럼 다시 여기 1이니까 요 2개 중에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하니까 뭐가 됐어요? 3이 됐고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거니까 3이죠. 유. 요거는 반대로도 한번 나왔어요. 가장 이렇게 하면 안 돼. 봐봐. 가장 유리한 의견에 불리한 의견을 해서 그 사람한테 유리한 거면 계속 뭐가 되겠어? 견책밖에 안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유. 다시 말하고 유. 요거는 조금 이따 소청에도 논다는 거죠. 넘어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청심사위원회입니다. 자, 설치는 징계 동그라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 부작위도 돼요. 알았죠? 부작위도 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안 된다? 위에다 쓰세요. 승진 탈락 금평 점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소청심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승진 탈락 금평 점수는 소청심사가 안 됩니다. 중간에 써주시고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알죠? 2번 국회 법원 헌재 선관위 우리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 둔다는 거는 아까부터 강조했죠. 필요적 전치 별표. 행정법에서 요거까지 했는지 모르겠는데 필요적 전치는 뭡니까? 공무원들은 뭘 제기하지 않고는 소청심사를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할 수 없죠. 필요적 전치입니다. 자, 7명은 상임위원이고 비상임위원은 2분의 1 이상 밑줄 2분의 1 이상. 다시 상임, 비상임. 알았죠? 상임위원하고 비상임위원 2분의 옛날에는 필요시 둔다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몇 분의 몇 이상? 2분의 1 이상. 이것도 최근에 바뀐 거라서 시험 잘 나옵니다. 2분의 1 이상 별표. 자, 그럼 이제 처분 사유를 설명하면 30일 이내 소청심사 청구 밑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3분의 2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3분의 2의 과반. 다시 뭐라고요? 3분의 2의 과반입니다. 3분의 2 과반. 출석이 몇 분의 몇이라고요? 3분의 2 출석의 과반입니다. 다시 의견이 나뉠 때는 유. 맞죠?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뭐 한 걸로? 유리한 걸로. 6번도 재밌죠? 원심이 여러분 감봉인데 정직 같은 거 안 돼요. 무건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8번 뭐가 있다? 기속력이 있어요. 기속력. 옛날에는 재심 청구할 수 있었는데 재심 청구 안 됩니다. 알았죠? 재심 청구 안 되고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때는 90일 이내에 뭘 제기할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기억하시고 알았죠? 되는 거 안 되는 것만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표가 작년에 나왔죠? 밑에 표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특수경력직은 원래부터 신분 보장이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그죠? 특수경력직은 우리 소청심사가 없고요. 특히 특이한 게 뭐는 없어요? 검사는 소청심사 제도가 없습니다. 알았죠? 검사는 징계 받으면 그냥 끝이에요. 됐습니다. 여러분은
경력직 중에서 지방직 보시죠. 지방직은 일반은 각 시도에 있는 소청심사, 교육원, 교육청 소청심사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가봅시다. 계양구 국회 공무원 하고 싶냐? 만약에 그래서 네가 계양구에 하는데 네가 소청심사 하려면 누가 어디서 있다고? 인천시. 인천시에 있는 소청심사. 만약에 네가 인천시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이면 어디에? 인사혁신처에 있는 우리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야 됩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인사혁신처에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다 가죠, 그죠? 교원은 교원 소청심사 따로 있고 군인은 또 군인 따로 있어, 알았죠? 군인은 넘어가고 군무원도 군무원 따로 있고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실 뭐 이쪽 왠지 따로 있을 것 같죠, 알았죠? 우리 검사는 소청심사 제도가 없습니다, 그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요게 그래서 요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요거 여기 특히나 여기 다시 징계하고 그다음에 소청심사 요거 잘 이해했죠? 불유유 다시 뭐라고요? 불유유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뭐 한 걸로? 유리한 걸로. 다시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했죠. 그 요 두 개 중에 누구? 유리한 걸로.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더했죠. 뭐 한 걸로? 유리한 걸로. 불유유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